호르무즈 해협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유조선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바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뉴스가 터집니다. 이란이 먼저 미국의 대화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전쟁이 끝나가나 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내부가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협상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균열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평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시작으로 보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미국 대 이란의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레벨, 이란 내부의 균열을 누가 먼저 읽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몸이라고 본다면 군사력은 근육이고 자원은 혈액이며 정치 시스템은 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근육이 아니라 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밖에서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란이 흔들리는 그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은 항상 상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대는 미국입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들어주겠다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서로 힘이 비슷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이 약해졌을 때 그 틈을 이용해 구조를 바꾸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미국은 지금 정말 평화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란의 내부 균열을 이용해서 더 큰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중동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열 하나가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해상 물류를 뒤흔들고 결국 한국의 경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과 바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협상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란이 먼저 움직였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균열입니다. 문제는 이 두 전쟁이 겹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을 한 장면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협상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 해군이 바다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게임의 핵심 구조입니다. 미국은 대화를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문은 열어놨는데 그 앞에 누군가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런데 조건은 우리가 정한다. 지금 이란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나온 신호들을 보면 이란은 분명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 왜 봉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압박을 풀어줘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협상은 압박이 풀릴 때가 아니라 압박이 가장 강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서로 타협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란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은 막히고 해상 운송은 제한되고 외화 흐름은 막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 요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을 쉬기 위해 손을 내민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단순히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부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분열되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란 내부에는 크게 두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강경파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파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협상으로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세력이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기업으로 비유하면 더 명확합니다. 회사의 씨, 이 오는 버티자고 말하고 있고 재무팀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내부 갈등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압박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구조를 흔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협상 책임자가 이번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이 협상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호입니다. 즉, 아직 내부에서 완전히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은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건 한 목소리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목소리가 둘이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협상 자체보다도 이란이 하나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를 더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보면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시장과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쟁이 터져야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다릅니다. 균열이 보이는 순간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균열이 이미 외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란이 흔들리는 이 구조, 그리고 미국이 그 틈을 파고드는 이 상황이 단순히 정치 이벤트로 끝날까요? 아니면 에너지, 물류, 금융까지 연결된 더 큰 도미노의 시작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내려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협상 뒤에 숨겨진 진짜 약점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을 막으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이라는 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이란의 진짜 약점은 핵시설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핵은 무기이고 경제는 혈액기며 권력 구조는 신경망입니다. 근데 만약 신경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움직임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집니다. 지금 이란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러나면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반면 현실파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계산은 절대 동시에 만족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외부와의 협상은 본질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상대의 의도를 읽는 게임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패를 공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핵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부의 불일치를 확대시키는 것. 이건 전통적인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쟁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 회사가 외부 공격에는 강하지만 내부에서 경영진이 갈라져 있다면 굳이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내부 갈등이 커지도록 시간을 주고 압박을 유지하면 됩니다. 결국 스스로 균열이 벌어지면서 더 낮은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협상을 받아주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부 균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이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방식의 충돌입니다. 강경파는 체제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현실파는 경제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이 둘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외부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 충돌은 더 빠르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협상을 요청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내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외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누구일까요? 정치일까요? 군사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시장과 돈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감정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아직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자본은 이미 다음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상황은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상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자본, 에너지, 물류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흐름은 이란 내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해상 운송, 환율,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끝에는 결국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이 내부 균열이 실제로 어떤 도미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미노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균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항상 연쇄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미 한 국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가 지나가는 목줄 같은 곳입니다. 이 목줄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도 조금만 조여져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숨이 막히기 전에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을 움직이는 건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위험보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조선이 멈춘 것도 아닌데 이미 가격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물류입니다. 해상 운송 비용, 보험료, 운항 리스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는 경제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온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란의 균열 화살표, 해협 불안 화살표, 운송 리스크 증가, 이 흐름은 결국 전 세계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즉, 숨이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 항공, 운송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의 마진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건 주가, 환율, 금리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야 경제가 흔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구조 자체가 시장을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의 균열은 단순히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자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미노는 단순히 위기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위기 속에서는 동시에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 에너지 기업에는 기회가 됩니다. 운송 리스크가 올라가면 방산, 해군, 보안 산업이 주목받습니다. 물류가 불안해지면 대체 공급망을 가진 국가가 부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 단순히 피해자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 방산, 에너지 저장, LNG,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산업은 무너지고 어떤 산업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는 더 큰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란 내부 균열, 화살표 시장 반응, 화살표 한국 영향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판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쪽에 전략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연쇄 반응이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 흐름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구조 자체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란이 흔들리고 있으며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이 이기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노리는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시간과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내는 것과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까요? 직관적으로는 전쟁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기 승리를 노리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에 지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란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압박이 계속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부 갈등은 더 커지고 경제는 더 빠르게 약해지고 결정은 더 늦어집니다. 이게 바로 소모전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모전은 단순히 이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계속 흔들립니다. 유가는 불안정해지고 물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자본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이라는 개념은 결국 미국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달러, 미국 국채, 미국 시장,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중심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이란을 압박하는 게임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을 재편하는 게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대 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을 만드는 쪽 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돈이 이동하는 구조. 이게 진짜 게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다시 보입니다. 왜 미국은 압박을 풀지 않으면서도 협상은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합의를 원한다면 조건을 빠르게 맞추고 끝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유지하면서 협상은 끊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건 의도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가장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 입장에서는 대응이 늦어지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결국 한쪽으로 자본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단순히 영향을 받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일까요?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펼쳐질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따라 한국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협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갈래의 미래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결국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외교가 성공했다. 긴장이 완화됐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란이 양보를 한다는 건 단순히 핵 문제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금융, 제재 구조에서 주도권을 일부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건 평화가 아니라 질서 재편의 시작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안정되는 건 유가입니다. 시장도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가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지가 다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얻게 됩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수입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의존 구조 자체는 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좋은 시나리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리스크를 남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정은 계속 미뤄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유가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물류 비용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기업들은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마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산을 계속 들고 다니는 상황과 같습니다. 계속 불편하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위기도 아니고 확실한 기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고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며 환율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체력을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 물류 충격,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그 충격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막힐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시장은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수출 중심 경제 구조, 글로벌 공급망 연결성,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나리오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방산, 조선, 에너지 저장, 대체 공급망,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충격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은 협상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은 긴장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은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흐름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단순히 흔들리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이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이란의 내부 균열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압박 전략, 그리고 에너지와 시장의 도미노, 마지막으로 여러 갈래의 미래 시나리오까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중동 문제다. 이건 미국과 이란의 문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특정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누가 시스템을 더 오래, 더 깊게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흐름을 장악하는 전쟁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돈의 흐름, 물류의 흐름, 그리고 정보의 흐름. 이 네 가지 흐름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이 흐름들을 다시 정렬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의 내부 균열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입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란이 흔들리고 있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누가 전체 판을 다시 그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국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외부 충격에 민감한 나라, 그래서 위험해 보입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그림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조선, 방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이 모든 영역에서 흐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산업을 가진 국가입니다. 즉, 위기에 가장 먼저 흔들리지만 동시에 변화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는 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반대로 기회로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미국이 설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방어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함께 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흐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건 단지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한국에 어떤 더 큰 변수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협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가까이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